어머니는 말없이 웃고 계셨지만 그 눈빛 속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평범한 목요일 저녁이었죠. 아버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저는 회사 동료들 험담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시큰둥한 표를 짓고 있었고요. 그런데 문득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그렇듯 미소를 지고 계셨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그 표정이었죠. 하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눈빛이 말이에요. 그 눈빛 속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슬픔도 기쁨도 아닌, 그렇다고 무표정도 아닌, 마치 하고 싶은 말이 1000마디, 10,000마디가 있는데 모두 삼키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너희들 얼굴 보니까 좋아서. 평소와 다름없는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계속 제 마음에 걸렸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다가 멈춘 것 같은 깊은 물속에 가라앉은 진주 같은 그런 눈빛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도우려고 부엌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그릇을 씻으시면서 중얼거리고 계셨어요. 시간 참 빨리 간다. 뭐라고 하셨어요? 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혼잣말이었어. 또 그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 뭔가를 간직하고 계신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분명 평소와 같은 하루였는데 왜 그렇게 마음에 걸렸을까요?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며 거실을 지나는데 어머니가 창가에 서 계셨습니다. 밖을 내다보시면서 무언가를 생각하고 계시는 듯 했어요. 엄마, 뭐 보세요? 응? 아, 그냥. 날씨가 좋네. 하지만 하늘은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은 잿빛 하늘이었죠. 어머니는 날씨를 보고 계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 눈빛으로 봐선 훨씬 먼 곳을, 아니면 훨씬 깊은 곳을 보고 계셨어요. 회사에서도 계속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동료가 가족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점심을 먹을 때마다 문득 어머니의 그 눈빛이 떠올랐어요. 사실 저는 어머니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50년 넘게 한 집에서 살았으니까요. 어머니의 취미도 알고, 좋아하는 음식도 알고, 어떨 때 기뻐하시는지도 알았죠. 그런데 그날의 눈빛은 제가 모르는 어머니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빙산의 일각만 보고 살았는데 물속에 거대한 빙산이 숨어 있다는 걸 처음 깨달은 것 같았어요. 퇴근길에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과일을 사들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엄마, 이거 사왔어요. 어머, 고마워. 비싸지 않았을까? 괜찮아요. 엄마가 좋아하시니까. 그때 어머니가 저를 보시는 눈빛이 또 달랐습니다. 고마움과 기쁨이 섞인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뭔가 애틋한 감정이 느껴졌어요. 마치 제가 어릴 때를 떠올리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셨어요. 그리고는 다시 그 깊은 눈빛을 하셨습니다. 시간 속 어딘가를 바라보시는 것 같은, 많은 이야기를 품고 계신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죠. 동생도 비슷한 걸 느꼈나 봅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동생이 말했거든요. 엄마, 요즘 뭔가 다른 것 같아. 더 조용해졌다고 해야 하나? 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도 그 눈빛이 있었어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할 게 많아져. 무슨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세요? 글쎄, 여러 가지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계속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알아차리기를, 궁금해하기를, 물어보기를 기다리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어머니 방 앞을 지나는데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틈으로 살짝 보니 어머니가 옛날 사진을 보고 계셨어요. 젊으신 시절의 사진들이었죠. 사진 속 어머니는 지금과는 다른 눈빛을 하고 계셨습니다. 꿈에 부푼 앞날에 대한 기대로 반짝이는 눈빛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사진을 보시는 어머니의 눈빛은 어떤가요? 복잡했습니다. 그리움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그리고 뭔가 체념 같은 것도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따뜻함도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걸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사랑하시는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죠.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어머니의 그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속에 담긴 이야기가 무엇인지. 사실 우리는 어머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어머니가 되기 전에 그분을, 꿈을 꾸던 시절의 그분을,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던 그분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어머니의 눈빛 속에는 분명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하지만 우리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저 눈빛으로만 표현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어머니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엄마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어머니를 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러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작은 습관들이, 표정들이, 그리고 그 눈빛들이. 어머니는 아침에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우리 방문을 살짝 여시고 우리가 잘 자고 있는지 확인하십니다. 우리가 다 성인이 된 지 오래인데도 말이에요. 그때의 눈빛은 보호하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설거지를 하실 때도 특별한 눈빛을 하세요. 그릇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씻으시면서 마치 우리의 하루를 보살피시는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어요. 저녁에 우리가 집에 들어올 때의 눈빛은 또 달랐습니다. 안도와 기쁨이 섞인 오늘도 무사히 돌아왔구나라는 마음이 담긴 눈빛이었죠. 이렇게 하루하루 관찰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사랑의 언어가 담겨 있다는 거리요. 말로는 표현하지 않으시지만 눈빛으로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걱정된다고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더 깊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우리를 위해 포기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 혼자만 간직하고 계신 추억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알아주기를 바라시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땐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속에 우리가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더 주의 깊게, 더 사랑으로 어머니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은 책과 같았습니다. 우리가 읽어야 할 하지만 아직 읽지 못한 소중한 책이었어요. 그리고 그 책의 첫 페이지가 바로 그날 저녁 식탁에서 마주친 그 눈빛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진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궁금해진 이후로 저는 평소와 다르게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보이더군요. 지금까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당연하지 않았다는 걸 말이에요. 먼저 발견한 건 냉장고 문에 붙어 있는 작은 쪽지들이었습니다. 민수야, 오늘 추우니까 목도리 꼭 하고 가라. 수연아, 점심 굶지 말고 꼭 챙겨 먹어. 여보, 회식 있다고 했으니 무리하지 말고 일찍 들어와. 매일 아침 새로운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지나쳤지만 어머니는 매일 밤 우리 각자를 생각하며 무엇이 필요할지,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쪽지들을 자세히 보니 어머니의 글씨가 예전보다 조금 흐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쓰신 흔적이 보였어요. 마치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고스란히 담으려고 노력하신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제 방 책상 위에 작은 봉지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 제가 좋아하는 견과류였어요. 언제 사오셨는지, 언제 놓아두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조용히 있더군요. 봉지에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몸에 좋다고 하니까 조금씩 먹어라. 엄마가. 단순한 메모였지만 그 뒤에 숨은 마음을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야근을 자주 한다는 걸 알고 계셨고 몸이 지칠까봐 걱정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몸에 좋다는 걸 들으면 자꾸 사다 놓으신 거였습니다. 동생 방에도 비슷한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동생이 좋아하는 차 종류가 서랍에 정리되어 있었고 새로 나온 과자를 몰래 사다 놓기도 하셨어요. 동생은 그냥 엄마가 또 이상한 거 사왔네라고 했지만 사실은 동생의 취향을 세세하게 기억하고 계신 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어머니의 수첩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외출하신 사이에 우연히 거실 테이블 위에서 발견했어요. 그냥 지나칠 뻔했는데 호기심이 생겨서 살짝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 가족 각자의 일정이 꼼꼼히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 마이너스 다음 주 목요일 회식, 금요일 프레젠테이션, 수연이 마이너스 이번 달 말 자격증 시험, 스트레스 받을 시기, 여보 마이너스 다음 달 건강검진 예약해야 함. 우리가 한 번씩 흘린 말들을 모두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에 맞춰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언제 더 신경 써야 할지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있는 날 아침에는 평소보다 든든한 아침을 준비해 주셨고, 동생 시험 기간에는 야식을 자주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그냥 어머니가 부지런하시구나 했는데 사실은 우리 각자의 상황을 다 파악하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수첩 한쪽에는 이런 메모도 있었어요. 민수 요즘 피곤해 보임. 비타민 사줘야겠다. 수연이 스마트폰만 보고 있음. 눈 나빠질까 걱정. 여보 어깨 아프다고 함. 파스 바꿔봐야겠다. 우리의 작은 변화까지도 놓치지 않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관찰을 바탕으로 우리를 돌보는 방법을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한편으로는 미안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언제 피곤해 하시는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요즘 무슨 걱정을 하시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거든요. 그날 저녁 어머니와 둘만 있을 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엄마,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어머니는 빨래를 개시면서 대답하셨어요. 엄마니까. 너희들이 어릴 때부터 봐온 엄마니까. 그래도 요즘은 저희가 집에도 늦게 오고 대화도 많이 안 하잖아요. 대화를 안 해도 보면 알아. 표정만 봐도 걸음걸이만 봐도 다 알 수 있어. 그때 어머니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그랬습니다. 따뜻하면서도 깊었어요. 마치 저라는 사람을 책처럼 읽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언제부터 그렇게 우리를 관찰하신 거예요? 관찰이라니. 그냥 사랑하니까 자연스럽게 보이는 거지. 사랑하니까 자연스럽게 보인다.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 후로 며칠 더 지켜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우리를 관찰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는 법이니까요. 제가 조금 늦게 일어나면 어제 늦게 잤나 보다 하시고, 동생이 평소보다 말이 없으면 무슨 일 있나 하고 걱정하셨어요. 아버지가 어깨를 만지작거리면 바로 파스를 가져오시고
저희가 기침을 한 번만 해도 물을 따라주셨습니다. 이 모든 게 특별한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들이었어요.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나왔는데 어머니 방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어머니가 뜨개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목도리를 뜨고 계셨어요. 아버지가 예전에 목이 추우면 감기 걸리기 쉽다고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어머니는 그 말을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새벽에 혼자 뜨개질을 하시는 어머니의 뒷모습이 마음에 아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잠들어 있는데 어머니 혼자 깨어서 가족을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며칠 후 아버지가 새 목도리를 하고 계시는 걸 봤습니다. 아버지, 목도리 새로 사셨어요? 아니야, 엄마가 떠줬어. 언제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옷장에 걸려 있더라고. 어머니는 완성된 목도리를 조용히 아버지 옷장에 걸어두고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던 거예요. 마치 요정이 밤중에 와서 놓고 간 선물처럼요. 엄마, 아버지 목도리 예뻐요. 언제 뜨셨어요? 아, 그냥 심심할 때 조금씩 뜬 거야. 심심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새벽에 우리를 생각하며 한 땀 한 땀 사랑을 엮어 넣으신 거였어요.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반찬이 떨어지면 어느새 냉장고에 채워져 있었고 동생이 필요하다고 한 물건들은 언제나 적당한 곳에 준비되어 있었어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우리 옷장에는 상황에 맞는 옷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어머니의 세심한 관찰과 배려, 그리고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들이었던 거예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어머니의 지갑 속에서 발견한 것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지갑을 찾지 못해 헤맬 때 제가 대신 찾아드리려고 가방을 뒤지다가 우연히 지갑이 열렸어요.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려던 게 아니었는데 펼쳐진 지갑 속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카드와 현금 사이사이에 작은 사진들이 끼워져 있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사진, 가족여행 갔을 때 사진, 졸업식 때 사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너무 낡아서 색이 바랜 사진도 있었어요. 어머니는 늘 우리를 가슴에 품고 다니고 계셨던 거예요. 밖에 나가서도 어디에 가서도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지갑 뒤쪽에는 작은 메모지가 접혀서 들어 있었어요. 궁금해서 살짝 펼쳐봤는데 그 안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 쓴 편지와 그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어버이날에 쓴 어설픈 편지도 있었고 동생이 유치원 때 그린 가족 그림도 있었어요. 우리는 까먹었던 것들을 어머니는 계속 간직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메모지를 다시 접어서 원래 자리에 놓으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어린 시절의 추억이었지만 어머니에게는 평생 간직하고 싶은 보물이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지갑 찾았니? 네, 여기 있어요. 지갑을 건네드리면서 어머니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와 함께한 시간들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지켜보고 싶다는 마음이 모두 그 눈빛 안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하루는 어떤 걸까?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우리를 생각하지 않는 순간이 있을까? 우리는 집을 나서면 각자의 세계로 가지만 어머니는 항상 우리가 중심인 세계에서 살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안전을 걱정하고 우리의 건강을 챙기고 우리의 행복을 빌어주시는 게 어머니의 일상인 거였습니다. 그 모든 게 눈빛의 정답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에 담긴 건 단순한 사랑이 아니었어요.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헌신,
우리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보다 우선시하는 마음, 그리고 그런 자신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간절함이었던 거예요. 사소해 보이는 행동 하나하나에 그렇게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이 쪽지, 몰래 놓아두신 간식, 새벽에 뜨신 목도리, 지갑 속 우리 사진들. 모든 게 어머니 나름의 사랑 표현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너무 둔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의 언어를 읽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속에 담긴 이야기가 무엇인지. 하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 그 눈빛 속에는 아쉬움도 함께 담겨 있는 걸까요? 분명 사랑과 기쁨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뭔가 그리워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쉬워하시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우리에게 해주신 것들 뿐만 아니라 어머니 자신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셨는지, 무엇을 포기하셨는지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눈빛 속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눈빛은 과거의 이야기와 닿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을 확인한 후에도 마음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 담긴 아쉬움과 그리움의 정체를 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어머니께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엄마, 젊었을 때는 어떠셨어요? 결혼하기 전에 하고 싶었던 일이 있으셨나요? 일요일 오후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잠깐 멈칫하시더니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을 하셨어요. 갑자기 그런 건 왜 물어보니? 그냥 궁금해서요. 엄마도 저희 나이대가 있으셔서 꿈도 있고 그러셨을 텐데. 어머니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그 표정을 보니 뭔가 깊은 이야기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글쎄, 옛날 일이라 잘 기억이 안 나네.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기억하고 계셨어요. 아주 또렷하게 기억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와 단둘이 있을 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젊었을 때 어떤 분이셨어요? 아버지는 신문을 내려놓고 잠깐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엄마는 참 똑똑한 사람이었지. 꿈도 크고. 무슨 꿈이요? 선생님이 되고 싶어 했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꿈이었거든. 대학교 때 교육학과였어.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가 선생님을 꿈꿨다니요. 그런데 왜 선생님이 안 되셨어요? 아버지는 잠깐 망설이시다가 대답하셨습니다. 결혼하고 너희들 낳고 상황이 여의치 않았지. 그때는 지금처럼 보육시설도 별로 없었고 집안일도 다 여자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던 시대였거든. 그 순간 어머니의 눈빛이 이해됐습니다. 그 속에 담긴 아쉬움과 그리움이 무엇인지 알겠더라고요. 다음 날 어머니가 외출하신 사이에 어머니 방을 조심스럽게 둘러봤습니다. 뭔가 과거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걸 보니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으신 것 같았어요. 호기심이 생겼지만 함부로 열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어머니께서 직접 그 상자를 꺼내셨어요. 제가 젊은 시절에 대해 물어본 게 계기가 된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잠깐 이리 와봐.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니 침대 위에 그 상자가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책들, 그리고 몇 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어요. 엄마 젊었을 때 사진들이야. 사진 속 어머니는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눈빛부터 달랐어요. 희망의 부푼, 미래에 대한 기대로 반짝이는 눈빛이었습니다.
웃음도 더 환했고 전체적으로 생기가 넘쳤어요. 이 사진은 대학교 때인가요? 응, 교생 실습 나갔을 때야. 그때가 참 행복했었는데. 사진 속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어린 학생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정말 자연스럽고 행복해 보였어요. 학생들이 엄마를 많이 좋아했나 봐요. 그랬었지. 아이들이 참 예뻤어. 매일 학교 가는 게 즐거웠어. 어머니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교육학 관련 책들도 있었어요. 형광펜으로 밑줄이 그어진 부분들을 보니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책 여백에는 작은 글씨로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이 책들도 그때 공부하신 거예요? 그래. 임용고시 준비하면서 본 책들이야. 임용고시요? 선생님이 되려면 시험을 봐야 하거든. 열심히 준비했었는데. 어머니는 말을 멈추셨습니다. 하지만 그 뒤의 이야기는 짐작할 수 있었어요. 상자 맨 아래에는 접혀진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펼치시는데 그건 임용고시 원서였어요. 하지만 제출되지 않은 채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아버지랑 결혼하기로 하면서 포기했어. 그때는 결혼하면 여자는 집에서 살림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 종이 구석에 날짜가 적혀 있었는데 제가 태어나기 바로 전해였습니다. 저 때문에 포기하신 거예요? 너 때문이 아니야. 그냥 그런 시대였어. 선택해야 했던 거지.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아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꿈을 포기해야 했던 순간의 아픔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후회하세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후회라기보다는 그냥 가끔 생각해.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고. 상자 안에는 또 다른 것들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대학 때 쓰신 일기장들이었어요. 어머니께서 몇 장 읽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일기 속 어머니는 열정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포부와 교육 철학으로 가득했어요. 오늘 실습에서 만난 아이들이 너무 예뻤다. 처음에는 낯을 가리더니 금세 마음을 열어주었다. 아이들의 그 순수한 눈빛을 보면 정말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진다.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 아이들에게 단순히 지식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꿈을 심어주고 희망을 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 일기를 읽으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간절했던 꿈을 포기하셨을 때 어머니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엄마, 그때 정말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지. 처음에는 많이 울었어. 친구들은 다 선생님이 되는데 나만 집에 있으니까 우울하기도 했고, 그럼에도 포기하신 이유가 있었나요? 어머니는 잠깐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태어나고 나니까 달라지더라.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내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똑같이 소중한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꿈에 대한 아쉬움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의 눈빛에는 여전히 그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거든요. 엄마가 지금도 가끔 교육 프로그램을 보시는 이유가 그 때문인가요? 그런가? 나도 모르게 그런 걸 보게 되더라. 어머니는 종종 교육 관련 다큐멘터리를 보셨어요. 그럴 때마다 특별히 집중하셨는데 이제야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상자를 정리하면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사실 너희들을 키우면서 비슷한 보람을 느끼긴 했어. 너희들이 글을 읽게 되고 수학을 하게 되고 꿈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도 가르치는 것과 비슷했거든. 그제야 이해됐습니다. 어머니가 왜 우리 교육에 그렇게 신경을 쓰셨는지,
왜 우리가 공부할 때 그렇게 관심을 갖고 도와주셨는지, 어머니는 우리를 통해 자신의 꿈을 조금이나마 이루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 지금도 선생님이 되고 싶으세요? 이 나이에 무슨. 하지만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그때는 꿈도 포기하지 않고 가족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싶어. 어머니의 목소리에 약간의 한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우리를 키우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아쉬워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눈빛 속에 담긴 그리움과 아쉬움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그리움, 다른 길을 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그 눈빛에는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꿈을 포기한 대신 더 소중한 것을 얻었다는, 우리를 훌륭하게 키워냈다는 자부심 말이에요. 며칠 후 어머니와 함께 동네를 산책하다가 초등학교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학교 시간이어서 아이들이 우르르 나오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눈빛 속에 그리움이 가득했어요. 엄마, 아이들 보니까 어떠세요? 예쁘다. 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었다면. 말을 끝내지 못하셨지만 그 마음을 알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동생에게 어머니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동생도 놀라더라고요. 엄마가 그런 꿈이 있으셨다니. 전혀 몰랐는데. 엄마는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 안 하셨잖아. 우리가 미안해할까봐.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아쉬움이나 그리움을 우리에게 부담으로 주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혼자 간직하고만 계셨던 거였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은 단순히 시간과 노력을 들인 것만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꿈과 가능성까지도 포기하신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알리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부담스러워할까 봐서요. 그 모든 무게가 눈빛 하나에 담겨 있었습니다. 포기한 꿈에 대한 그리움, 다른 인생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모두 그 눈빛 안에 있었어요. 어머니는 우리에게 꿈을 포기하라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늘 하고 싶은 일을 찾아라, 포기하지 말아라고 하셨어요.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우리를 통해서라도 이루고 싶으셨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성적을 받을 때마다 그렇게 기뻐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꿈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렇게 진지하게 들어주셨던 거고요. 어머니에게 우리의 성공은 자신의 성공이기도 했던 거예요. 어머니의 눈빛에 담긴 이야기가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그건 단순한 모성애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사랑과 그리움, 자부심과 아쉬움, 만족과 한이 모두 섞인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을 우리에게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미묘한 심경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영웅이었습니다.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도 그것을 당당하게 받아들이신 영웅이었어요. 그리고 그 희생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더 큰 가능성을 열어주신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웅도 때로는 외로웠을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혼자 아쉬워하고, 혼자 그리워하고, 혼자 견뎌내야 했을 테니까요. 어머니의 눈빛 속에 담긴 모든 이야기를 알고 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동시에 고마웠어요. 그리고 미안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어머니의 희생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어요. 이제 어머니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져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저 엄마가 아니라 꿈을 가졌던 한 사람으로서의 어머니를 이해하고 인정해 드려야 할 것 같았어요. 어머니의 눈빛에 담긴 과거의 이야기는 이제 우리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궁금한 게 있었어요.
어머니는 정말로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실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머니의 그런 희생에 보답할 수 있을까요? 우린 그 눈빛을 오해했습니다. 어머니의 과거를 알게 된 후 저는 며칠 동안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미안함, 고마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동생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꿈을 포기한 게 우리 잘못이야? 동생은 오히려 불편해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이해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거지. 형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해. 엄마가 선택한 거잖아. 우리가 부탁한 것도 아니고. 동생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희생에 감동받았는데 동생은 오히려 부담스러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어머니가 우리 때문에. 바로 그게 문제야, 형. 우리 때문에라는 생각 자체가. 엄마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자꾸 우리한테 이상한 기대를 하는 거 아니야? 동생의 말을 들으니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을 알았을 때는 단순히 감사하고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동생의 관점에서 보니 그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 어색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처럼 우리를 챙겨주셨지만 저는 그 모든 행동이 희생으로 느껴져서 무겁기만 했어요. 동생은 평소보다도 더 시큰둥했고요.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하니?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우리의 변화를 알아채고 계셨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뭔가 해드리고 싶어서 이것저것 챙겨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니는 오히려 당황스러워 하셨어요. 민수야, 갑자기 왜 이래? 뭔가 잘못한 게 있니? 아니에요, 그냥 엄마한테 잘하고 싶어서요. 잘하고 싶어서? 평소에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어머니는 제 행동을 이상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제가 너무 오버한다며 불편해했어요. 형, 너무 의식하지 마. 엄마도 부담스러워 하시잖아. 그럼 우리가 뭘 해야 해? 그냥 모른 척 하라는 거야? 모른 척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라는 거지. 갑자기 태도를 바꾸니까 이상한 거야. 동생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민수야, 잠깐 이야기 좀 하자. 거실에 앉은 어머니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요즘 너 이상해. 무슨 일 있니? 아무 일도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 엄마가 언제부터 너를 봐온 줄 알아? 분명 무슨 일 있어. 어머니의 눈빛이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엄마가 젊었을 때 꿈이 있으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머니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아버지한테서 들었어요. 선생님이 되고 싶으셨다고. 그런데 우리 때문에 포기하셨다고.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렇게 행동한 거니? 죄송해요, 엄마. 저희가 몰랐어요. 엄마가 그런 희생을.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약간 날카로웠습니다. 희생이라고? 누가 희생했다고 그래? 그게 아니라. 민수야, 엄마 말 잘 들어. 엄마는 희생한 적 없어. 어머니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엄마는 선택한 거야. 여러 가지 중에서 엄마가 생각하기에 가장 소중한 걸 선택한 거라고. 하지만 꿈을 포기하신 건 꿈을 포기한 게 아니라 꿈을 바꾼 거야.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는 것도 꿈이었지만 내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우는 것도 똑같이 소중한 꿈이었어.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후회는 안 하세요?
후회. 글쎄, 가끔 다른 길은 어땠을까 궁금하긴 해. 하지만 후회는 안 해. 엄마가 선택한 길에서 너희들 같은 아이들을 키웠는데 무슨 후회를 해?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가끔 옛날 생각을 하는 건 후회해서가 아니야. 그냥 그리운 거야. 젊었을 때의 추억이, 그때의 설렘이. 그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니? 그럼 왜 그런 눈빛을 하세요? 뭔가 아쉬워하시는 것 같은. 어머니가 잠깐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아쉬운 게 아니라 시간이 아쉬워. 너희들과 함께한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서 이제 너희들도 다 컸고 각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잖아.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살짝 맺혔습니다. 엄마에게는 너희들을 키우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그 시간이 끝나가는 게 아쉬운 거지. 다른 걸 못한 게 아쉬운 게 아니야. 그제야 이해됐습니다. 어머니의 눈빛 속에 담긴 건 후회나 원망이 아니었어요. 우리와 함께한 시간에 대한 애착, 우리가 멀어져 가는 것에 대한 서운함이었던 거예요. 엄마는 지금도 행복하세요? 물론이지. 너희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고마워. 그럼 왜 가끔 슬픈 눈빛을 하시는 거예요? 슬픈 게 아니라 그냥 복잡한 거야. 너희들이 잘 크는 걸 보면 기쁘면서도 동시에 더 이상 엄마를 필요로 하지 않을까봐 서운하기도 하고 어머니의 고백을 듣고 나니 눈빛의 진짜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엄마, 저희는 여전히 엄마가 필요해요. 고마워. 하지만 예전처럼은 아니잖아. 이제 너희들은 각자의 세계가 있고 각자의 고민이 있고 엄마는 그 세계에 끼어들 수 없잖아. 어머니의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어머니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성장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는 하지만 어머니에게는 쓸쓸한 일이었을 거예요. 엄마, 저희가 바빠서 대화를 많이 못했죠. 미안해요. 바쁜 건 당연한 거야. 엄마도 너희들 나이 때는 그랬어. 그래도 앞으로는 더 많이 이야기해요.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어요. 그래, 그럼 좋겠다. 그날 밤 동생과도 이야기했습니다. 수연아, 엄마랑 이야기해봤는데 우리가 오해한 게 있었어. 동생에게 어머니와의 대화를 전해줬습니다. 동생도 들으면서 표정이 변하더라고요. 그럼 엄마는 정말 후회 안 하시는 거야? 그런 것 같아. 후회보다는 우리가 멀어져 가는 게 서운하신 것 같아. 아, 그럼 내가 너무 차갑게 굴었나? 차가운 건 아니지만 좀 더 관심 가져드리면 좋을 것 같아. 희생에 대한 보답이 아니라 그냥 가족으로서. 동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저녁 시간에 온 가족이 모여 앉았습니다. 평소보다 대화가 많았어요. 엄마, 요즘 뭐 하실 때 가장 즐거우세요? 동생이 물었습니다. 이런 질문은 처음이었어요. 글쎄, 너희들 얼굴 보는 게 가장 좋지. 그리고 요리할 때도 즐거워. 다른 취미는 없으세요? 취미라. 예전에는 책 읽는 걸 좋아했는데 요즘은 잘 안 읽게 되네. 무슨 책 좋아하세요? 어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자신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소설도 좋아하고 에세이도 좋아해. 특히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 책들. 그럼 책 사드릴까요? 어떤 작가 좋아하세요? 아, 굳이 그러지 않아도. 아니에요. 사드리고 싶어요. 그때 어머니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기쁨으로 가득했어요. 우리가 어머니 자체에 관심을 갖는다는 사실을 좋아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말에는 온 가족이 함께 서점에 갔습니다. 어머니가 책을 고르시는 모습을 보니 신기했어요. 엄마가 아닌 독자로서의 모습이었거든요. 이 책 재미있을 것 같은데. 어머니가 한 권을 집어드셨어요.
소설책이었습니다. 사드릴게요. 아니야, 내가 살게. 엄마, 선물 받으세요. 저희도 기분 좋아요. 어머니는 결국 책을 선물로 받으셨어요. 그때 어머니의 표정이 정말 밝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오랜만에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진 것 같아. 엄마도 엄마만의 시간이 필요하시죠. 그렇긴 하지. 하지만 익숙하지 않아서 좀 어색하네. 천천히 익숙해지세요. 그 후로 우리는 어머니를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분으로서가 아니라 각자의 관심사와 취향이 있는 한 사람으로서 대했어요. 어머니의 의견을 더 자주 물어봤고 어머니만의 시간도 갖도록 격려했습니다. 어머니도 처음에는 어색해 하셨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지셨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읽으신 책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 소설 정말 재미있었어. 주인공이 나이 들어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이야기인데 용기가 생기더라. 엄마도 새로운 도전하고 싶은 게 있으세요? 글쎄, 생각해 보니까 있긴 하네. 동네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는 자원봉사 있다던데 해보고 싶어?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엄마가 예전에 선생님 하고 싶으셨다니까 비슷한 거잖아요. 어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런가? 그럼 한번 알아볼까? 며칠 후 어머니는 정말로 도서관 자원봉사에 신청하셨어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첫 봉사를 마치고 집에 오신 어머니의 표정이 정말 밝았어요. 어떠셨어요? 정말 좋았어. 아이들이 내 이야기를 그렇게 열심히 듣는데 마음이 뿌듯하더라. 어머니는 그날 자원봉사 이야기를 한참 동안 해주셨어요. 어떤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어떤 책을 좋아했는지, 정말 즐거워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그래, 나도 모르겠네. 그런데 정말 오랜만에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같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에게 필요했던 건 우리의 동정이나 보상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자신만의 세계, 어머니만의 즐거움이었던 거예요. 어머니는 우리를 키우면서 자신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자신만의 시간과 관심사를 뒤로 밀어두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것들을 다시 찾아가고 계셨습니다. 몇 달 후 어머니의 눈빛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의 그리움과 아쉬움 대신 새로운 활력과 기대감이 넘쳤어요. 엄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너희들도 잘 자랐고, 나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았고, 그럼 예전 눈빛은 뭐였던 거예요? 어머니가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예전 눈빛? 그건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눈빛이었나 보다. 너희들을 다 키우고 나서 나는 뭘 해야 할까 고민하는 눈빛이었던 것 같아. 그럼 우리가 오해한 거네요. 오해라기보다는 너희들이 엄마를 더 잘 이해하게 된 거지. 그 덕분에 엄마도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됐어.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각자의 하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도 자원봉사 이야기를 해주시고 우리도 회사와 학교 이야기를 했어요. 예전과는 다른 대화였습니다. 어머니는 단순히 우리를 돌보는 역할만 하시는 게 아니라 각자의 이야기를 가진 한 사람으로 참여하고 계셨어요. 엄마, 이제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는데? 더 생기가 넘쳐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느껴져요.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맞아. 이제는 과거를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를 기대하고 있어. 눈빛에 담긴 건 억압이 아니라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우리는 그동안 어머니의 눈빛을 오해했던 거였습니다. 어머니는 희생자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강한 사람이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었어요. 이제야 진짜로 어머니를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우리를 다시 보게 되신 것 같았어요. 단순히 보살펴야 할 아이들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가족으로서 말이에요. 말보다 강한 건 눈빛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을 이해하게 된 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동안 우리 가족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일주일에 3번씩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책을 읽어주는 일이었는데 이제는 독서 프로그램 기획에도 참여하시고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독서 모임도 만드셨어요. 어제 어머니가 집에 오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한 아이가 그러더라. 선생님은 어떻게 책을 그렇게 재미있게 읽어주세요? 라고.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 어머니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예전에 그 그리움 어린 눈빛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즐기고 계시는 눈빛이었어요. 엄마, 정말 좋아 보이세요. 응, 나도 그런 것 같아. 이 나이에 새로운 걸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즐거워. 어머니는 이제 자신만의 세계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이야기만 하시던 예전과 달리 요즘은 도서관에서 만난 아이들 이야기, 함께 봉사하는 분들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어머니만의 관계와 경험이 생긴 거예요. 저 역시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집에 와서 피곤하다는 핑계로 어머니와 대화를 피했는데 이제는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머니의 하루 이야기를 듣고 제 이야기도 들려드려요. 오늘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 잘 됐어요. 그래. 어떤 내용이었는데?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이었는데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그래, 수고했다로 끝났을 대화가 이제는 더 길어집니다. 어머니도 제 일에 관심을 보이시고 저도 어머니의 의견을 궁금해해요.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엄마가 봐서는 내가 정말 열심히 준비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좋은 결과가 나온 거 아닐까? 단순한 대답이지만 어머니가 저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느낌이 들어서 든든합니다. 동생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집에 와서 방문만 닫고 있었는데 이제는 거실에 나와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엄마, 오늘 도서관에서 무슨 책 읽어주셨어요? 동생이 먼저 어머니께 물어보는 모습을 보면 신기합니다. 오늘은 마당을 나온 암탉 읽어줬어.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더라. 어떤 부분을 제일 좋아했어요? 잎사귀 처음 마당을 나오는 장면. 아이들 눈이 그렇게 반짝이더라고. 이런 대화를 나누는 우리 가족을 보면 예전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느껴요. 각자가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서로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어머니의 표정입니다. 예전에는 항상 우리를 챙기느라 바쁘셨는데 이제는 여유가 있으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빛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보호해야 할 아이들을 보는 눈빛이었다면 이제는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가족을 보는 눈빛이에요.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눈빛입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TV를 보고 있는데 교육 다큐멘터리가 나왔습니다. 핀란드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저기 선생님들 정말 좋아 보이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아이들과 정말 자유롭게 소통하네. 어머니도 화면을 유심히 보고 계셨어요. 엄마도 저런 식으로 가르치고 싶으셨겠어요. 글쎄, 그때는 우리나라 교육이 지금과는 달랐으니까. 하지만 지금 도서관에서 하는 일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해. 어머니의 목소리에 만족감이 묻어났습니다. 엄마, 지금도 선생님이시잖아요.
형태만 다를 뿐이지. 동생의 말에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맞네. 나도 지금 선생님이네. 그때 어머니의 눈빛을 보니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꿈을 이루신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몇 달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도서관에서 만난 한 아이가 집에 편지를 보내왔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읽어주신 책이 너무 재미있어서 혼자서도 읽어봤어요. 다음에는 어떤 책을 읽어주실 거예요? 기대할게요. 어머니는 그 편지를 보시면서 한참 동안 웃고 계셨어요. 이렇게 기뻐해주는 아이가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네. 엄마, 그 아이에게는 엄마가 정말 소중한 선생님이실 거예요. 그럴까? 그럼 정말 기쁘겠다. 어머니는 그 편지를 소중히 보관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우리가 어릴 때 쓴 편지들을 간직하셨던 것처럼요. 하지만 이번에는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 때문에 보상받지 못한 사랑이 아니라 어머니 자신이 직접 만들어가는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거든요. 요즘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머니가 정말 많은 걸 알고 계시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인생 경험도 풍부하시고 사람을 보는 눈도 있으시고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엄마,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을 잘 이해하세요? 오래 살아봤으니까. 그리고 너희들을 키우면서 많이 배웠어. 저희를 키우면서 배우신 게 뭐예요? 사람은 다 다르다는 것. 똑같은 말을 해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르고 똑같은 상황에도 반응하는 방식이 다르더라.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걸 배웠지. 어머니의 이런 지혜가 도서관 아이들에게도 전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읽어주시는 책을 듣기 위해 오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지난주에는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이 정말 풍성했던 것 같아. 너희들을 키우면서도 많이 배웠고 지금 새로운 일을 하면서도 또 배우고 있고. 엄마, 후회하셨던 시절은 없으세요? 후회.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후회보다는 감사한 게 더 많아. 특히 너희들이 이렇게 엄마를 이해해 주니까. 어머니의 눈빛에서 깊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요즘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만약 1년 전에 어머니의 눈빛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지금처럼 가까워지지 못했을 거예요. 어머니도 지금처럼 활기차게 살아가지 못하셨을 수도 있고요. 눈빛 하나에서 시작된 작은 관심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낸 걸 보면 신기합니다. 어제는 동생이 이런 말을 했어요. 형, 나도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우리 엄마처럼 하고 싶어. 어떤 점에서? 아이들을 사랑하되 나 자신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아이들이 커서도 계속 소통할 수 있는 관계 만드는 것. 동생의 말을 들으니 뭉클했어요. 어머니의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된 거였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제가 가정을 꾸리게 되면 어머니처럼 가족을 사랑하면서도 저만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고 싶어요. 그리고 가족 구성원 각자의 꿈과 개성을 존중하는 가정을 만들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는 아버지와도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아버지, 엄마가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그러게, 나도 그렇게 느껴. 더 활기차시고 자신감도 있으시고. 아버지는 어떠세요? 엄마가 이렇게 바뀌신 게 좋지. 처음에는 좀 어색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 엄마만의 이야기가 생겼으니까 대화할 거리도 많아졌고 아버지도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는데 어머니가 창가에 서서 책을 읽고 계셨어요. 햇살이 어머니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는데 정말 평화로워 보이셨어요. 엄마, 뭐 읽으세요?
아이들에게 읽어줄 새 책이야. 미리 읽어보고 있어. 어머니의 눈빛이 집중되어 있었어요. 무언가에 몰두하고 계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재미있어요? 응, 정말 좋은 책이네.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 그때 어머니가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셨는데 그 눈빛에서 여러 감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행복, 만족, 기대감, 그리고 감사함. 민수야, 고마워. 뭐가요? 엄마가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해줘서. 제가 뭘 했다고요? 관심을 가져줬잖아. 엄마를 한 사람으로서 봐줬잖아.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니 가슴이 벅찼어요. 저희야말로 고마워요, 엄마. 이렇게 멋진 분이 우리 엄마라서. 어머니가 웃으시면서 다시 책을 보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예전에 그 복잡한 눈빛은 사라지고 이제는 맑고 투명한 눈빛을 하고 계세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즐기면서 미래를 기대하는 눈빛이에요. 저녁 식사 시간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각자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회사에서 후배한테 조언을 해줬는데 나름 도움이 됐나 봐요. 어떤 조언? 어머니가 관심 있게 물으셨어요. 일과 개인 시간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요. 제가 요즘 엄마 덕분에 배운 걸 말해줬어요. 내가 뭘 가르쳤다고? 가족과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자신만의 시간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걸요. 엄마가 보여주신 거잖아요. 어머니가 뿌듯해 하시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럼 내가 좋은 본보기가 된 거네. 네, 정말 좋은 본보기세요. 동생도 끼어들었어요. 맞아요. 나도 친구들한테 우리 엄마 자랑 많이 해요. 이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하신다고. 어머, 자랑할 게 뭐 있다고. 많아요. 용기, 열정, 따뜻함. 다 자랑할 만해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살짝 맺혔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도우면서 어머니께 물어봤어요. 엄마, 지금 정말 행복하세요? 응, 정말 행복해. 너희들도 잘 자랐고, 나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고, 가족 관계도 좋고, 이보다 더 바랄 게 뭐 있겠니? 그럼 다행이에요. 민수야, 너는 어때? 행복해? 어머니가 거꾸로 물으셨어요. 네, 저도 행복해요. 특히 엄마와 이렇게 대화할 수 있게 돼서. 나도 그래. 너희들과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해. 그날 밤 잠들기 전에 한 해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을 이해하려고 했던 그 작은 시도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게 신기했어요. 가족 관계가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다는 것,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각자의 개성과 꿈을 존중하면서도 가족으로서의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가 도서관에서 상을 받으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되신 거였습니다. 축하해요, 엄마. 온 가족이 축하해드렸어요. 고마워. 이런 상을 받게 될 줄은 몰랐네. 어머니의 얼굴에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당연히 받으셔야 하는 상이에요.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데요. 상을 받아서 기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내가 하는 일이 인정받는다는 게 좋아. 어머니의 눈빛에서 성취감과 자신감을 읽을 수 있었어요. 시상식 날 온 가족이 함께 갔습니다. 어머니가 상을 받으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제 어머니세요.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뿌듯한 날 중 하나인 것 같아. 왜요? 너희들이 엄마를 자랑스러워한다는 걸 느꼈거든. 그게 제일 기뻤어.
저희도 감동받았어요. 어머니가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집에 와서 상장을 벽에 걸면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 상은 혼자 받은 게 아니야. 너희들이 엄마를 지지해줘서 받을 수 있었던 거야. 엄마가 노력하셨잖아요. 노력할 수 있게 용기를 준 건 너희들이야.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과거의 이야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의 계획까지. 앞으로 또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동생이 물었어요. 글쎄, 독서 교육 프로그램을 더 발전시키고 싶어. 그리고 언젠가는 작은 책이라도 써보고 싶고. 어떤 책요? 아이들과 함께한 경험담 같은 거.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런 이야기들. 어머니의 꿈이 계속 커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꿈을 이야기하실 때의 눈빛은 정말 반짝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확신합니다. 그 눈빛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서 계속 빛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보여주신 것은 단순한 모성애가 아니었어요.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꿈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가족과 자신을 모두 소중히 여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거였어요. 어머니의 눈빛에서 배운 것들을 저희는 평생 간직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도 누군가에게 그런 눈빛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랑한다는 말보다 강한 건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에 담긴 진심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이었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우리를 그 눈빛으로 바라보십니다. 하지만 이제 그 눈빛의 의미가 달라졌어요. 보호해야 할 대상을 보는 눈빛이 아니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동반자를 보는 눈빛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머니를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게 됐어요. 은혜를 갚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가족으로서 말이에요. 어머니의 눈빛에 담긴 진심을 이해하게 된 것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와 함께 할 거예요. 매일 저녁 가족이 함께 모여 앉을 때마다 우리는 서로의 눈빛을 통해 대화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런 깊은 소통을 하게 됐어요. 어머니의 눈빛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것입니다.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배운 것. 그리고 그 사랑을 다음 세대에게도 물려줄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진짜 유산이라고 생각해요. 재산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랑하는 방법과 이해하는 마음을 전해주는 것. 어머니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 그 눈빛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만날 모든 사람들 안에서 계속 빛나고 있습니다.